안녕하세요. 산업기계 수리하는 픽셀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통신에러입니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지? 기계 고치는 사람. 사실 통신에러는 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까다로운 고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양한 에러 종류와 그만큼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통신 방식도 다양하고 부품들도 다양하니 트러블 슈팅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겠죠. 기계에서 통신 에러가 발생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두통이 시작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제 경험상 통신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말고 심플하게 정리해버리면 그 통신 에러를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통신을 심플한 구조로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해요. 통신이 무엇이냐? 통신은 사전적인 의미로 소식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두 친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두 친구 앞에는 유선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죠. 이 친구들이 전화기로 서로 소식을 묻고 전합니다. 이게 바로 통신이죠. 서로 대화를 막 하다가 상대방 말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거나 또는 막 끊겨서 들리거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안, 세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신 에러인 것이죠. 자,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이제 무수히 다양한 통신 에러의 원인들을 간단하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통신선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당연히 라인이 끊기거나 접촉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이 두 친구는 서로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없겠죠. 친구 A가 수화기에 대고 신나게 떠들어도 친구 B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회선의 접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화가 띄엄띄엄 전달되겠죠. 이럴 때 통신 에러가 발생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통신 장치에서 간헐적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 유형이 제일 까다로운데 쉽게 예를 들어보죠. 여기 두 친구 중 B가 어제 술을 과음했어요. 그런데 지금 속이 무지 좋지 않은 상태예요. 전화로 친구 A가 안녕,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데 친구 B는 속이 쓰려서 대답도 잘 못하고 하고 신음소리만 내요. 이러면 바로 통신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통신 에러를 수리하려고 기술자를 부리면 친구 B는 어느새 회복이 돼서 친구 A랑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주구장창 수다를 떨어요. 통신 문제가 사라진 거죠. 기술자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요. 그날 저녁 친구 B는 또 부어라 마셔라 하며 열심히 달리죠. 다음날 이 친구는 또 인사불성이 돼서 거의 반 죽은 사람이 돼요. 우리가 통신 에러를 어렵다고 여기게 된 것은 다 이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통신 장치가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친구 B가 매일 그렇게 과음을 하더니 완전히 하늘나라로 지저스를 만나러 갔어요. 사실 통신 장치가 죽은 것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전원이 공급되어도 내부 소자가 타거나 수명이 다해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치가 아예 죽어버리면 오히려 트러블 슈팅은 쉬워져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유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통신 케이블의 단선 또는 접촉 불량. 두 번째, 통신 장치의 이상. 세 번째, 통신 장치의 작동 불능. 사실 위 세 가지 경우 외에도 불친절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위의 경우에 다 포함돼요. 확률상 각각 30% 정도의 발생 비율을 갖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통신 에러 때문에 빡쳐서 난리가 난 현장에 나가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발생 확률을 따져가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현장에서 기계를 쭉 살펴보니 움직이는 장치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통신 케이블들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요. 이러면 통신 케이블의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케이블이 덕트에 고정되어 있다면 케이블 상태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고장 발생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지만 반대로 움직이는 에너지 체인에 삽입되어 잡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케이블이라면
고장 유발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작업자에게 발생 빈도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 작동했는데 오늘은 아예 안 움직이네요 라고 말하네요. 완전 꿀이에요. 케이블 단선도 확률이 작고 장치 이상일 확률도 작으니 장치가 완전 작동 불능일 확률이 이제 가장 크겠죠. 이제 통신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었는지 아니면 기능이 완전 정지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순진한 생각이고, 기계에 장착된 통신장치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기능 정지된 부품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자, 오늘은 통신 에러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유형을 분류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는 개발자들이 아니죠.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구성해 놓은 장치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지식보다는 고장의 현상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상을 파악하고 분류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다면 통신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